쏘리. 많이 늦었나? Tetsu, why are you so late? What time is it now? 누가 오명에 넣습니까? 자, 늦었으니 어서 돌아가세. 다들 오시오. 자, 각설하고. 자, 오늘 지각색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소. 나는 이 투어를 설명하게 돼. 바로 이 몽룡이 올시다. 오늘 이 자리는 나그네들에게 아침의 나라를 잘 소개해준 그대들을 위해 특별히 전하께서 이 궁을 소개하라는 어명이 있으셨소. The King invites you. 지금부터 펼쳐질 이곳은 환상적이고 때론 경이로운 아침의 나라 서울이요. 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 하이달 연회에서 이 모험가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요. 벌써 1년이 지나고 여름과 함께 다시 하이달 연회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올해 하이달 연회는 저희 검은 사막 모험가 분들이라면 더 특별하게 느껴지실 이 하이달의 모티브가 되는 프랑스 베이니악 성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 역시 직접 만나 뵙고 감사드리고 싶었지만 올해는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저희 검은 사막 스튜디오 일원들 모두 열심히 업데이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모험가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험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소식들부터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은 이 트레일러와 함께했던 아침의 나라 완결편 서울입니다. 아침의 나라는 신데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준비하던 검은 사막의 외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이 출시 이후에 정말 많이 사랑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검은 사막 스튜디오 일원들 모두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연회에 참석해주신 모험가 분들뿐 아니라 이 해외 모험가 분들은 이 아침의 나라가 저희 한국의 옛 이야기라서 좀 어색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밌게 즐겨주시고 또 응원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감사함에 보답을 하고자 이번 아침의 나라 파트 2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지난 동해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도 서울을 품은 이 황해도를 아름답게 구현을 하고요. 파트 1에서 펼쳐뒀던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매듭 짓는 걸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파트 2는 수도인 서울을 모험하는 이야기이자 아침의 나라 완결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모험가분들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한양이 아닌 서울로 이름을 지은 이유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대한민국 서울은 6세기 백제시대 때부터 수도 역할을 해온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천년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한양, 남경, 한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는데요. 현대 수도 명칭이자 고유 명사로도 쓰이고 있는 서울이란 단어는 순 우리말로서 수도를 뜻하는 일반 명사이기도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쓰인 말이기에 우리 아침의 나라 수도 이름으로도 더없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가 건물인 경회루라고 하오. 이 경회루에는 슬픈 전설이 있다고 하지. 이 경회루 연못 안에는 2마리의 청동 용이 있다고 하지. 한 마리는 그 모습이 발견되었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오. 하지만 나는 그 한 마리가 이 경회루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 Linda. Que tipo de lenda? Of cours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unbreakable heart. 이번 서울편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또 집중했던 부분은 우리 옛 수도인 경복궁을 제대로 한번 구현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문화재청의 협조를 받아 드론 촬영, 스캔, 라이더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제 경복궁을 촬영하였고, 재건되지 않은 부분은 창덕궁을 추가 촬영하여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또 최대한 고증의 감성을 더하고 싶어서 백악산, 설악산의
공룡 능선 등을 참고하여 산세를 구현하고 터를 잡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진산, 아시산을 품은 서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일부 그리고 육조거리가 인게임에 재현됨으로써 아침의 나라를 즐기는 전 세계 모험가 분들께서 실제로 서울에 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현실의 경복궁 대신 아침의 나라 경복궁에 놀러 오셔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외에 황해도 곳곳은 지난 동해도와 비교해 좀 더 컬러감 있는 식상을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던 설현방, 우도방, 좌도방 같은 곳들도 실제로 구현하였으니 설화일지와 함께 재미있게 모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번 서울편에서도 장원이 추가되는데요. 그 이름은 현록당입니다. 지난 동해도의 심양제도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곳으로 터를 잡았는데요. 이번 새로운 장원은 아예 수도 안에 터를 만들었습니다. 장원 바로 앞에는 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회로가 보이기 때문에 한강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현실을 없는 멋진 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구들도 많이 추가하였으니 장원도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돌쇠,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너 갑자기 없어지더니 여기서 이렇게 줄세를 했어? 내가 돌쇠 생활을 17배 시작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방, 제끼고, 어둑신이 보내고 이덕수같이 어두운 놈들 다 잡아냈다. 아, 돌쇠, unbelievable. 대수야! 이야기는 이게 다가 아니야. 이번 이야기는 아침의 나라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나그네 여러분과 함께 동해도에서 모험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된 돌쇠가 곧 여러분을 찾아 반란옷으로 건너올 예정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회포를 푼 나그네 여러분께선 곧 파격승진한 돌쇠의 초대를 받아 아침의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오랜만에 토선생, 구선생, 그리고 사모하는 미연이를 만나 서울을 향한 여정에 오르실 텐데요. 돌쇠는 여러분에게 동해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외국인 등록을 도와줬었죠. 서울에서는 향화인, 그러니까 아예 아침의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즘 말로 치면 귀화인 셈인데요. 물론 꽤 많은 돌쇠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국적을 내어주진 않았겠죠. 당연히 속셈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고즈넉하면서도 시끌시끌한 서울과 경복궁의 분위기에 취해 여행을 하시던 도중에 나그네 여러분과 돌쇠는 아주 거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마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고 그늘이 드리워진 아침의 나라에 다시 아침을 가져다 줄 수 있게 지난 동해도에 이어 황해도를 거침없이 모험하시게 될 겁니다. 서울에서도 동해도 편의 볼륨에 절대 뒤지지 않는 풍성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진행하시면 옴니버스 형식으로 준비된 설화일지를 나그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여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설화일지는 8개 제공되는데요. 성춘향전, 장화홍련전, 불가살전, 청해동자전, 서동전, 우투리전, 삼신전, 처용전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그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곧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동해도 편의 설화일지는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였다면 이번 황해도 편은 조금 더 신비로운 내용들과 함께 약간의 정치극이 포함됩니다. 이런 정치 사극은 해외에서도 익숙한 장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서울편은 해외 모험가 분들도 더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서울편 설화일지는 이 플레이의 즐거움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트 1에서는 이 새로 시작하는 모험가 분들을 고려해서 좀 쉬운 플레이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 이번 서울편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전투를 포함해서 다양한 플레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설화일지 주인공 중 하나인 우투리는 저희 한국에서도 다소 생소한 캐릭터일 수 있는데요. 플레이 과정 중에 무신제와 같은 무술대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우투리 캐릭터를 이해하고 또 그 스토리에 빠져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포에 들어섰을 때 우리를 너무 반겨주던 그 귀여운 요소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 누렁이들입니다. 이 가벼운 상호작용 요소였는데 많은 분들께서 참 좋아해 주셨습니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이런 상호작용 요소를 한층 더 확장했습니다.
이제 황희도를 모험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모험가 여러분에게 뭐 말을 걸어오거나 혹은 막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는 사람, 동물, 도깨비, 귀신, 물건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셔도 되는데 저희가 관심을 먼저 보여주면 좀 그에 대응해서 뭐 어떨 때는 웃기거나 어떨 때는 되게 하찮은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이런 상호작용 요소들을 통해서 이 월드의 생동감을 더하고 이 황해도를 모험한 느낌을 더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설화일지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망국의 공주님이죠. 금수랑을 매우 애정하고 또 플레이하시는 모험가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몽이 형이 이쪽으로 오면 된다고 했는데? 아, 저기 있네. Let's go! Oh, wat voor muziek is dit? 우리 아침의 나라 서울의 음악인데 어떻소? BTS, 봉준호, 성몽님, 일몽룡, c'est parti! 아침의 나라 파트 1에서는 많은 민담과 함께 농악가락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아침의 나라 서울에서는 한양 도성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고증하기 위한 음악적인 구별, 즉 조선의 정악과 궁정 음악을 게임 안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공식적으로 협업을 해서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음악을 제작하는 점 또한 여러분이 기대하실 만한 부분입니다. 또 궁중무용의 하나인 처용무의 음악과 춘향과 돌쇠의 사랑과도 게임 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춘향역의 캐스팅에 있어서 판소리가 가능한 김수영 성우님을 모시기도 하였고 아침의 나라 내 특별한 분기점에서 스페셜 게스트 액터인 전용준 캐스터님이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침의 나라 오디오에서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고전 특유 이야기 소재를 살리기 위한 컷신의 연기 디렉팅과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오디오 믹싱인데요. 오디오실에서도 그동안 개발 경험을 살려 더 나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집현전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 우사가 사용한 기술 속 언어는 한글이다. 자, 정답은 옳소. Ja, ik heb wisten. 아, 좋습니다. 이곳은 더 다양하고 재미난 즐길거리들이 많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은 검은사당 우두머리에 대한 소개입니다. 일전에 먼저 소개해드렸던 장화옥련, 불가살, 흑봉황 외에도 우투리, 삼신, 쥐귀, 청이동자, 처용이 더 있고요. 여기에 아직 정체를 밝히기 어려운 숨겨진 우두머리 2종까지 총 10종의 우두머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파트 1의 라인업이 워낙 강렬해서 인지도 측정 값으로는 살짝 밀리는 느낌도 있는데 우투리나 쥐귀, 청이동자는 이 신화나 설화를 바탕으로 저희 아트실에서 고유 캐릭터로 이렇게 재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선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투리의 경우 이 아기장수라는 한국의 설화에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외형은 이 현명한 백성 그리고 민초를 상징하는 까치로 표현해서 이 영웅적인 상징성을 더했고요. 이 설화 내용을 참고해서 우투리를 돕는 병사들은 좁쌀, 팥, 콩으로 각각 디자인해서 캐릭터의 매력을 좀 높여봤습니다. 전투 전개 방식도 우두머리마다 확실한 개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우투리의 경우에는 이 커다란 새총을 무기로 사용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하들인 팥 검사, 좁쌀 창병, 콩궁수를 계속 소환하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게다가 우투리는 전투 시작과 동시에 가장 약한 모험가 한 명을 이 타겟으로 잡아서 정조준을 하는데요.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 대상만을 계속 노립니다. 이 우투리가 큰 공격을 쓰면 이 타겟이 된 모험가분이 쓰러지지 않도록 공격을 같이 맞아주거나
혹은 같이 파회하면서 공략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직이라는 우두머리의 경우 이 불귀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에 어울리게 전투에 돌입하면 맹렬하게 타오르는 이 불의 향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모든 우두머리들 역시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특징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전투 장면을 보면서 바로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검은사당2는 개인이 아닌 협동형 우두머리로 제작하였습니다. 원래는 10명이나 20명이 함께하는 길드 레이드로 제작하려고 했는데 협동과 공략을 통한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5인 파티 우두머리로 전향하였습니다. 이번 검은사당2는 기존의 검은사당과 비교해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내 장비를 이용해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난이도의 경우 너무 세분화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일반 어려움 정도만 구분해서 선택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이번 검은사당2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명력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회복제를 비롯하여 캐릭터의 기술 등을 통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고요. 전투 중에 소환되는 전용 회복 구슬을 통해서만 생명력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파티원이 사망했을 때는 지정된 총 부활의 수만큼만 부활해서 전투를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검은 사당의 고유 기능이었던 해, 달, 땅 속성은 다른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모험가분들은 각각 속성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선택한 속성에 따라 전투 중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해의 경우 특정 상황의 우두머리에게 넉다운과 같은 CC를 먹일 수 있고요. 달의 경우는 파티 중 부활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선택한 경우엔 생명력 회복 구슬을 일정 개수만큼 소환해 파티의 안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험가분들은 개인의 플레이 스타일과 우두머리의 특징에 따라 각각 해, 달, 땅을 조합해서 전투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협동형 우두머리로 설계한 만큼 함께 하시는 모험가분들의 각자의 역할을 공고히 해서 협력과 토벌의 성취감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파티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아토락시온보다는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길드원 분들끼리 자주 해야 하는 콘텐츠인 만큼 우정에 금이 가지 않는 선으로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의 경우에는 기존 검은사당과 동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검은사당2는 길드 레이드는 아니지만 하나의 길드 콘텐츠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티원 5명이 모두 같은 길드일 경우에 이 토벌에 성공했을 때 길드에 추가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이를 좀 구현해 봤습니다. 길드 파티로 토벌에 성공하면 그 횟수가 쌓이고요. 이를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길드원 전체에게 추가 보상이 들어갑니다. 또 토벌 시간을 기준으로 길드 간 순위도 지원 예정이니까요. 길드원분들의 유대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길드원들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나는 어제 토벌을 끝냈는데 오늘 갑자기 도움을 바라는 길드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전투를 도와준 길드원들에게 좋아요를 줄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이 좋아요를 많이 받은 길드원은 길드원 리스트에서 특별하게 표시해드릴 예정이고요. 누적 좋아요 수에 따라서 일정 이상이 되면 특별한 칭호도 지급해드릴 예정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검은사당 출시 이후에 파티형 우두머리가 아닌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셨던 분들도 꽤 많았는데요. 이번 검은사당2가 이런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침의 나라 서울편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생활 콘텐츠 궁궐 경영입니다. 이제 아침의 나라 서울편을 모두 마무리하면 경복궁 거점 내부에 여러 생산 거점이 여러 개 배치됩니다. 이곳에서는 조금 특별한 재료들을 수급하실 수 있는데요. 경복궁의 생산 거점이 다른 생산 거점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거점 레벨이 있다는 점입니다. 거점 레벨이 오르면 희귀한 재료를 얻을 확률이 오르거나 또는 생산되는 재료가 바뀌는 등의 다양한 이점이 주어집니다. 거점 레벨은 특정 NPC가 주는 의뢰를 수행하거나 NPC가 요구하는 아이템을 납품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생산된 아이템은 이런저런 용도가 있는데요. 어떤 아이템은 조합해서 발레노스에 갖다 팔면 은화를 쏠쏠하게 챙기실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아이템은 아주 희귀한 아이템의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점마다 생산 아이템은 일정 기간마다 변경될 수도 있기에 모험가 여러분께서는 원하는 아이템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생산 레벨을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결과물을 노리셔야 합니다.
궁궐 경영의 장점은 그동안 모험가 여러분께서 해오셨던 가공 무역을 자동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재료 생산부터 무역품 완성까지 적절한 프로세스만 갖춰 놓으시면 모험가 여러분께서는 완성품을 상인에게 내다 파시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생산 재료가 일정 주기마다 바뀌기에 바뀌는 품목에 맞추어서 가끔씩 한 번만 신경 써주시면 쏠쏠한 용돈벌이로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아침의 나라 서울편과 함께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선 정말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새로운 창세급 무기 군왕입니다. 이번 군왕 무기는 기존의 검은별 무기와 죽으신의 갑옷과 같은 등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상위 등급으로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검은 사막의 최고 등급 아이템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검은별 무기 외형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외형에도 좀 신경을 썼는데요. 이 흑봉황을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했고 또 그에 어울리는 형태로 무기 이펙트도 구현하였습니다. 타입의 경우에는 우선 주무기와 각성 무기로만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보조 무기는 아직 출시 계획이 없습니다. 주무기와 각성 무기 이후 다시 고려하고자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군왕 무기는 크게 세 가지의 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동검별의 검은 사당에서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태초의 불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동검별과 새로운 아이템을 조합해서 만드는 형태로 기존 모험가분들께는 가장 익숙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태초의 불 입수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동검별에 동검별을 더해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동검별 두 자루가 한 자루의 군왕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이외에 다른 제작 재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검별의 기존 우두머리 무기에 카플라스 돌파 20단계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재료 황혼의 보석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황혼의 보석은 기존 대륙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동검별의 가치를 고려해서 세 방법 중에서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군왕 무기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모험가분들이 힘들게 맞추신 동검별은 최대한 보존해드리고 싶었고 또 최고 등급 무기라고 해서 입수 난이도를 너무 어렵게만 세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 가지 제작 방법을 구현해서 모험가 여러분들의 플레이 성향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군왕 무기의 성능과 특징입니다. 이 무기는 기존 무기와 다르게 강화가 10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원래는 0에서 15강에 장광고유등까지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단계가 너무 많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창세급 무기인 만큼 이 10단계 강화 단계에도 좀 새로움을 부여했습니다. 현재 저희 검은 사막의 강화는 이 동단계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 창세급 무기는 그 이상을 뚫을 수 있다는 컨셉입니다. 군왕 무기는 장광구유 등에 이어서 운, 우, 풍, 단, 환까지 총 10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순서대로 운사, 우사, 풍백, 단군, 환웅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10단계로 구성을 한 이유는 막연히 강화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기존 거운별 무기와 죽은신의 갑옷은 강화 단계 사이에 간극이 좀 커서 부담을 느꼈던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이 간극을 줄여서 더 높은 곳까지 좀 단계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느낌을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화 난이도의 경우에는 기존의 죽신 방어구처럼 가장 마지막 단계로 가는 과정은 매우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밸런스 있게 구성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군왕 무기는 전용 강화 재료가 필요한데요. 이 재료를 얻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들도록 세팅했습니다. 무기 자체를 제작하는 건 세 가지 선택지를 통해서 빠르게 제작할 수도 있지만 강화의 경우에는 이미 모아두신 재화 수준에 따라서 한 번에 여러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제공해 드리기보다는 모든 모험가 분들이 좀 함께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운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이번 군왕 무기 역시 실패를 거듭했을 때 100% 확정 강화가 가능한 이 고대 모루가 적용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왕 무기의 특징은 이 무기의 효과를 모험가 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왕 무기의 경우 기본 공격력 외에 5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이 효과는 이 전용 재련 방식을 통해서 모험가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교체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이시는 화면처럼 다양한 효과가 제공이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효과 5개를 선택해서 무기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효과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련 아이템이 필요한데요. 이 중에 코어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이 추가 피해,
생명력, 피해 감소, 회피, 적중과 같은 옵션은 좀 구하기 쉽고 또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반대로 이 특이한 효과를 주는 재련석들은 입수 난이도를 좀 어렵게 세팅해서 그 희귀도를 높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코어 효과는 모험가 분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좀 입수, 교환 난이도를 좀 쉽게 설정했다는 거고요. 특이한 효과들의 경우에는 좀 개성을 원하는 모험가 분들이 좀 하나하나 맞춰나갈 수 있도록 세팅한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의 효과들은 출시 이후에도 꾸준히 추가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악 무기의 마지막 특징은 이펙트입니다. 이 무기 역시 검은별과 마찬가지로 이 강화 단계에 따라서 전용 이펙트가 연출되는데요. 동단계를 달성했을 때 일단 연한 이펙트, 그리고 8번째 단계인 풍을 달성했을 때 진한 이펙트가 표시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형이 멋있다고 해도 하나만 계속 보면 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험가 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이 무기의 의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군악 무기의 이펙트는 어떤 무기 의상을 착용하더라도 항상 보이도록 맞춤 제작하였습니다. 의상을 바꿔도 이펙트는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클래식한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오프 기능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자, 목룡 투어 다들 어떠셨어? 몽룡, I can't wait for Seoul. Me too. I can't wait to play. 좋았어. 이제 타고 왔던 마을버스, 아니 마구누스 타고 돌아가 볼 시간이오. 목적지 잘 설정하셨죠? 오케이. 그러면 살펴들 가시오. 안녕. 잘 가시게. 그럼 아침의 나라에서 만나고. 안녕. 태수 너도 가야지. 아니 나 약속 있어가지고. 빨리 우무 타. 다음은 좀 특별한 소식인데요. 기존 모험가 분들을 위한 전용 서버, 하드코어 서버 시즌 1입니다. 플레이 방법과 규칙은 간단합니다. 이 하드코어 서버 전용 캐릭터를 생성해서 이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요. 레벨은 60으로 시작, 장비는 다른 건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지급되는 230, 280급 장비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급되는 장비는 너무 어렵지 않게 최대 260, 300급 정도까지 성장이 가능합니다. 회복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음식을 비롯한 비약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이 서버에서는 서로의 가문명은 확인할 수 없고요. 파티와 채팅 또한 불가능합니다. 대신 PVP가 상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제약 없이 서로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 캐릭터는 어떤 이유로든 한 번이라도 죽으면 끝이라는 컨셉으로 규칙을 잡았습니다. 물론 죽으면 캐릭터가 삭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치명상을 입고 감옥으로 실려간다, 이런 컨셉입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면 휴식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이 포인트는 며칠 정도는 지나야 완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감옥 안에 갇힌 다른 분들과 이 포인트를 걸고 정식 1대1 대결을 통해서 그걸 뺏을 수도 있습니다. 하드코어 서버는 시즌제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좀 특별하게 랭크 시스템도 부여됩니다. 더 오래 살아남거나 싸워서 이기거나 덜 죽으면 높은 랭크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시즌이 끝나면 이 랭크별로 그에 어울리는 명예보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돌격 용사와 같이 다음 시즌까지만 유지되는 특별한 캐릭터 이펙트나 새로운 색상의 전용 칭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하드코어 서버는 스펙업에 좀 지친 분들이나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장비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좀 오롯이 플레이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규칙과 내용은 업데이트에 앞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데키아의 등불 2단계와 신규 액세서리에 관한 소식인데요. 아침의 나라 서울편 업데이트와 함께 기존 대륙에서는 데키아 사냥터에 2단계 난이도가 적용됩니다. 데키아의 등불은 처음 개발할 때부터 모험가분들께서 난이도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구현해서 엘비아와 차별점을 두었는데요. 이제 패치가 되면 2단계 등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사냥터 중 일부가 데키아 등불 효과를 받습니다. 해당하는 사냥터는 카드리페어, 초승달 신전, 가이핀 라시아 사원, 그리고 미루목 유적지입니다. 1단계의 경우에는 현재와 비슷한 난이도로 구성되지만 2단계의 경우 공격력과 방어력의 합이 최소 750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최상위 모험가분들에게 목표가 되는 사냥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데키아 2단계 이상 사냥터부터는 사냥에 너무 긴 시간을 쏟지 않으시도록 주간 단위로
초기화되는 특수 의뢰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의뢰를 완료하시면 큰 보상을 얻으실 수 있고요. 의뢰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높은 효율을 제공해 드리려고 싶은 의도입니다. 현재 검은 사단과 기존 사냥터 모두에서 보명적으로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액세서리도 추가되는데요. 이름은 아사달입니다. 아사달 액세서리는 퉁그라드 액세서리와 같은 등급인데요. 태백의 허리띠처럼 착용 시 특수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에 나만의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의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길드는 저희 검은 사막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신규 모험가 분들이 아기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이 과정을 돕기도 하고, 이 모험가 분들끼리 좀 유대를 높일 수 있는 기본 커뮤니티 스터닝과 동시에 어떤 목표를 두고 힘을 합쳐나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길드의 혜택도 많기 때문에 검은 사막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길드 가입 이라는 얘기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길드 운영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면서 함께 유대를 형성해 나가는 이 감정들은 계속 무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시스템을 좀 더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길드의 대표 성향 시스템과 티어가 추가됩니다. 길드는 각 길드별로 추구하는 플레이 성향이 있잖아요. 당장 설명 글만 봐도 거점, 점령전 지향, 침묵 지향, 생활 지향 등 다양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런 길드의 성향은 소개글로만 알려야 했고, 이걸 다른 모험가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되면 모든 길드는 원하는 성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성향은 일단 PVP, PVE, 생활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만 분류하였습니다. 우리 길드가 PVP를 좋아하면 PVP 성향을 선택하면 되고, PVE를 좋아하면 PVE 성향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성향을 선택하면 이후에는 이 관련된 명성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야 좀 편할 것 같아서 오늘은 PVP 성향과 이 명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VP 성향을 선택한 길드는 이제 길드원들이 거점전, 점령전, 길드리그, 붉은 전장, 장미전쟁, 솔라르의 참가 같은 컨텐츠에 참여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PVP 명성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성치에 따라서 그에 어울리는 길드 PVP 티어가 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티어는 누적된 명성치가 아니라 PVP 성향을 선택한 길드 전체 중에 비율로 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실력과 팀워크를 겸비한 길드가 최상위 티어로 확정되어서 이 검은 사막 월드에서 명성을 드높인다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티어는 길드와 길드원의 전체 혜택은 물론 여러 시스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도록 세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거점전과 점령전의 MMR로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PVP 길드 티어가 높은 길드는 정해진 단계 이상의 거점전에만 참여할 수 있고, 낮은 단계로는 가지 못합니다. 강력한 길드는 강력한 길드끼리, 약한 길드는 약한 길드끼리 확실한 계단을 만들어서 이 승급하고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 전체 길드의 성장을 체계화해보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한 만큼 이 티어에 따라서 확실한 명예보상도 올리고자 합니다. 티어가 높은 길드는 이제 길드명과 가문명에 전용 인장이 새겨질 거고요. 서버나 월드 채팅을 쳤을 때에도 약간의 연출 효과를 더해서 조금 더 위험있게 보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칼페온 연회에서 저희가 공개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길드 탑승물인 용입니다. 이제 PVP 최상위 티어를 달성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검은 용을 탑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길드 성향과 명성에 따른 티어 시스템은 막연하게 경쟁을 부추기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길드원이 함께 움직이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또 이런 움직임을 토대로 이 새로운 모험가분들 역시 관련 컨텐츠를 같이 즐김으로써 이 검은 사막이라는 우리만의 세계에 더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PVP 성향과 티어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출시하기에 앞서서는 PVE와 생활 쪽도 설명드릴 테니까요. 모험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가 최근 타격수 조절 패치를 진행했는데 이거 외에도 추가적인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모험가분들의 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좀 내부 구조를 바꾸는 작업인데요. 이걸 마무리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과 병행해서 이 장미 전쟁 콘텐츠도 이제 재개하려고 하거든요. 장미 전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여름 이벤트와 전용 의상입니다.
작년에는 테르미안과 함께 수궁을 선보여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아쉽게도 새로운 지역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새로움을 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기존 테르미안 지역이 파푸아 크리오였고 수궁이 토끼와 거북이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지역 모두 갈 수 있지만 콘텐츠적으로 내 종족이 콜라보레이션 한다는 느낌으로 여름 이벤트를 구성해봤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테르미안으로 놀러와서 파푸아 크리오와 함께 달리기 시합도 하고 우당탕 모래성터에서 누가 더 우위인지 한바탕 겨루기도 하는 등 여러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여름 의상입니다. 이번 의상의 이름은 바닷가인데요. 좀 특별하게 저희 아트실에서 많은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의상은 하나의 디자인이지만 약간의 차별을 두어서 종류를 많이 늘렸습니다. 염색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살짝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저희 굿즈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이 셔츠에 파프 로고를 넣어서 검은 사막만의 개성도 부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상도 이 망토 온오프가 가능한데요. 우선 남자 캐릭터의 경우 그동안 너무 이렇게 상의를 탈의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차분하게 제작해봤습니다. 여성 캐릭터의 경우 셔츠와 비키니 조합도 추가했는데요. 이 의상 역시 망토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모험가 분들께서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비키니를 원하셨는데 이번 의상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펄 상점을 통해서 이에 어울리는 이 춤 동작도 이제 구매할 수 있고요. 여름에 어울리는 액세서리인 다양한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검은 사막의 10주년인 만큼 이번에는 좀 특별한 여름 이벤트와 의상들 준비했으니까요.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 외에도 이 편의성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업데이트 그리고 작년 칼페온 연회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이 준비해서 모험가 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아침에 나 서울편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